네,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지금은 와이프 근무지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팔토시를 끼고 있어요. 제가 좀 하얀 피부는 아니고 황인종이죠. 황인종. 좀 누런 피부죠. 그래서 살 타는 것도 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또 이게 시원해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밝은 또 여름이잖아요. 더 신경을 쓰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앞. 그래서 팔토시를 끼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낍니다. 300m 한보라 마을입구 상거리 교차로에서 수원 방면 우회전. 제가 눈이 되게 커요. 좀 큰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되게 유치한 별명이죠. 왕눈이, 개구리 뭐 이런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제가 눈이 되게 쉽게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햇빛도 그냥 선글라스 안 끼고 운전을 하면 정말 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면 눈부심도 방지하고 눈의 피로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낮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글라스도 저는 또 도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도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도수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안경 끼고 선글라스 이렇게 더 씌우지 마시고 도수를 넣어서 착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금 계속 좌측에서 차가 오지는 않은지, 왜냐면 제가 우회전 끼어들었는데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제가 지체하게 만들거나 이러면 이 신호를 보고 따라온 차량들이 저 때문에 괜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치 봐가면서 이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썬팅 필름을 사본 적은 없어요.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 썬팅 필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다시 바꿀 때는 그 자동차 썬팅 해주는 곳에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저희 와이프 일하는 곳에 햇빛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지고 에어컨을 좋은 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거보다 그게 아직 에어컨은 있긴 있지만 일단 올 여름은 썬팅지로 조금 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오른쪽에서도 들어오고 왼쪽에서도 들어오고 제가 약간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깜빡이는 안 켰지만 보여요. 네, 들어오겠다라는 게 대충은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앞에 차량들 중에 차선을 밟거나 이렇게 살짝 돌아간다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되게 주머니 뭘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가서 빼냈고요. 아무튼 썬팅지를
이게 잘라서 줄란지 모르겠네. 돈 버는 거니까 주긴 할 텐데, 그죠? 그리고 되게 손쉽게 버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차량 썬팅을 하는 거면 이 기술도 필요하고 막 뜨겁게 달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드라이기로. 그렇게 막 작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썬팅지에 대한 마진도 남기고 인건비에 대한 마진도 남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몇 미리 이렇게 몇 장 하고요, 몇 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르기만 하고 이제 자기들의 그런 힘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좀 그래도 마진이 좀 적겠죠. 마진이 적긴 할 텐데 그런 한번 들러서 물어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왜 1차선 차량들이 2차선으로 오는지 모르겠네요. 1차선에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참고로 저런 5톤 트럭 정도 되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제로백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차량이 무겁다 보니까 속도 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느릴 수 있다. 물론 저 차 성능이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되게 빨리 가는 트럭들도 있어요. 되게 무섭게 달리는 차량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죠. 저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빨리 가속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천천히 느긋하게 가속하고, 이게 이제 짐을 싣고 안 싣고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차량 무게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30초 이상 좀 머무를 것 같다 그러면 기아를 N 중립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립에 두면 발에 힘이 덜 가요. 뒤에 있으면 D 기어, 이게 D 기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에다 놓으면 기어를 이제 발이 풀리면 앞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붙잡아야 되는데 N으로 놓으면 아시겠지만 좀 살살만 밟아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대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풀렸을 때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왼쪽을 살짝 봤는데 지금 앞차도 왼쪽을 본 것 같아요. 왼쪽을 살짝 봤는데 이 하얀 차가 나타난 거죠. 제가 들어가려고 맘먹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뒤에 오는 차량 속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왜 차가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딱 지금 6시가 돼가네요. 지금 이럴 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차 때문에 제가 신호등이 아예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차량만 보고 들어가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버스나 뭐 저런 큰 차량들 보고 신호등 안 보고 들어가다가 그렇게 꼬리 물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신호등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차가 앞을 가렸다. 1km 지금 보관차도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이 안 보일 땐 괜히 이제 뭐랄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호등은 내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런 트럭이 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러면 저는 안전거리를 더 두는 거죠. 더 둬서 차량이 지나고 날 때 이 신호등이 보여지는지 보고 그때 진행하는 게, 물론 이 뒷차 입장에서는 빨리 가지 이럴 수 있는데 신호등은 자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N에 뒀다가 신호등이 바뀌고 기아를 D에다 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앞차였다면 제가 1등석에 있었다. 그러면 신호등을 확인하고 D 기어에 넣는 동안 넣고 조금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덜 손상되고 이게 기아가 제대로 안 물린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기아가 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1등에 있을 때는 N에 두는 것도 좋지만 뭔가 금방이라도 기아가 다시 뭐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간다 그러면 뒤에다 두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2초 3초 밖에 안 기다려요. 2초 지났는데 안 움직이고 이러면 뒤에서 가차없이 빵 하거든요. 때문에 1등에 교차로에서 1등이 있다 그러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제가 지금 운전하랴 말하랴 이렇게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1등에 있을 땐 기아를 뒤에 두고 기다려라. 600m 앞에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진입입니다. 네, 여기도 저 앞에 또 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큰 트럭은 우회전을 하네요. 성남 고성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예민해져요. 그죠? 여유 있는 운전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 성남 고성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 누가 깜빡이 끼고 들어오면 잘 양보해 주고요. 600m 앞에 안전거리도 충분히 두시고요. 지금 제 앞차랑 거리가 거의 한 30m 되는 것 같은데 1차선과 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내가 안 부딪히고 멈출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저렇게 못 붙겠더라고요. 맨인 블랙박스 요번인가? 지난주인가 봤더니 잘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가 그 오리 가족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오리 같은 그 새 가족들이 뒤뚱뒤뚱 이제 기어하는. 이 차는 왜 천천히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내가 오리를 보고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이유 있는 급전 거죠. 뒷차가 가서 박았다 그러면 뒷차는 억울하겠지만 100% 가실입니다. 왜냐면 안전거리라는 게 앞차가 속도가 0이 됐을 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거라서 좀 황당할 수 있지만 그 앞차선과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은 잘못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오리가 아니라 뭐 지나가던 뭐 자녀 학생,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면 이게 뒤에서 박은 차가 그 갑자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그 아이한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겠죠. 그래도 뭐 7, 80 이상은 본인 책임이 큽니다. 그만큼 안전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꼭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속도가 20-30km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진짜 피해가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썬팅을 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썬팅 회사가 어딨나 잘 모르겠네요. 썬팅 한 군데는 들러야 되는데 500m 앞 상거리 교차로에서 중국 고성지구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저 멀리 신호등은 좌회전 표시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도 멈춰야 됩니다. 굳이 속도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 앞차는 되게 빨리 가야 되나봐요. 그죠? 썬팅 팅팅팅팅. 도로에 차가 진짜 많습니다. 이 퇴근 시간에 제가 운전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뭘 찾았냐면 텀블러를 찾았어요. 제가 낮에도 운전을 좀 했는데 낮에 다닐 때는 텀블러를 챙겼거든요. 텀블러에 제가 20대 때는 그 찬물을 받아요. 찬물을 받고 얼음 덩어리를 내가 만약에 5시간 외출을 하고 올 것 같다 그러면 5덩어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거의 5시간을 되게 찬물을 먹어요. 먹고 뭐 어디 집이나 어느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물을 더 리필을 하면은 아무튼 5시간은 잘 때 그 찬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30대 거의 후반입니다. 후반. 슬프죠.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 불혹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혹.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별책 불혹 이런 거 아니고 원래는 제가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 충동이 있네요. 이런 걸 되게 잘 봐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뭘 보려고, 원래는 집은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오른쪽. 지금 내비게이션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썬팅 필름을 보려고 그래요. 썬팅 해주는 업체가 혹시 도로에 보이는지. 이런 운전이 진짜 어려워요. 그죠? 이 차도 봐야 되고 차선도 봐야 되고 또
간판도 봐야 되지. 간판 봤다가 만약에 그 썬팅 하는 데가 보여요. 그러면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보일만도 한데 원래 이런 도로변에 썬팅하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차를 구매를 작년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그러니까 1년 3개월 된 거죠. 그때 그때 썬팅을 해줬던 업체가 있어요. 일단 내비게이션은 그 안내를 종료합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기아를 N에 뒀고요. 안심주행 눌러졌나? 되네요. 안심주행은 뭐냐면 특별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도로에 돼 있어서 뭐 과속 그 카메라 촬영 구간인지 사고 다발 구역인지 아니면 고속 방지턱이 있는지 그런 안내를 해줍니다. 그냥 얘가 이제 내가 일로 계속 직진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지금 갑자기 누구 기능이 잘 알아듣지 됐어요. 이거는 말로써 지금 오른쪽 밑에 그 누구 아이콘 있죠? 이 말로써 그 목적지라든가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폰은 쉬리야 이러면 쉬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저는 그 반응을 안 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블라인드, 벽지, 장판. 저기 루마 썬팅. 문 열었나요? 문 열었어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하하, 저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가면 되는데 이런 차들 되게 조심해야 되죠.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렇게 이제 들어온 차량들은 제가 저 차를 아는 건 아니고 저 차가 이제 다 빼꼼 나왔잖아요. 저 차가 왜 나왔냐면 여기서 유턴이 되나? 유턴이 되는군요. 저기서 원래 우회전할 수 있는 쪽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는 저쪽으로 안 나옵니다. 저 차는 우회전 해가지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껴들어가지고 2차선,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었거든요. 여기 불안하죠? 여기 지금 다 꼬리를 문 상태예요. 꼬리를 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유턴을 못할 수도 있죠. 유턴 표시가 떴는데 유턴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겪습니다. 이게 지금 다 꼬리를 무신 거예요. 꼬리를 물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제가 아무튼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가 상습 꼬리물기 지역인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유턴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뒤에 차가 없고요. 차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유턴 구역을 찾아가려고.
이게 저쪽에서 기다리면 또 속이 터지거든요. 600m 저기서 신호 과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유턴을 할 수 있을까요? 유턴 표시는 있네요. 일단 유턴 표시는 있고요. 일단 저기보다는 여기가 300m 어, 신호 과속 단속 좀 구간입니다.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유턴을 할 수 있게. 근데 간혹 나는 빨리 유턴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저 뒤에서 유턴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어요. 아까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차량이 몇 대 없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몇 대 없으면 500m 상관없는데, 앞에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게 유턴은 원래 앞차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턴하려고 하는 차량 줄이 괜히 저쪽 이 지금 오른쪽 차선과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저야 지금 뒤에 차가 없으니까 신호 제가 과속 단속 지금 구간입니다. 한 3, 4m 여유를 둔 건데, 여기 왠지 썬팅을 해줄 것 같아요. 준 건데, 근데 썬팅 필름을 그 자동차 거기서 사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턴 차선을 너무 너무 뒤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뒷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리고 간혹 그게 또 좌회전도 되는 차선이다 그러면 이게 더 큰일이에요. 제대로 섰으면 자기가 3번이니까, 만약에 제가 세 번째로 섰으니까 한 3초 있다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차량이 300m 유턴을 빨리 하겠다고 구간입니다. 앞으로 한 10m를 남겨놨어요. 운전하십시오. 그러면 3번에 있는 차량은 16, 17m가 더 뒤에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왜 안 오냐고 전화할 판이네요. 제가 지금 안전벨트를 풀었거든요. 안전벨트를 풀고 뭐 했냐면, 에어컨 구멍을 막았어요. 오른쪽 보조석에 굳이 사람도 없는데, 지금 에어컨은 1단이거든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열어둘 필요가 없죠. 제가 뭐 이게 아까 그거 얘기도 했나요? 부록이 나이가 4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옛날에는 뭐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정수를 담아 갖고 다닙니다. 정수. 이게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정수를 먹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찬물이 되게 힘들어요. 이 시렵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느낌이 오히려 찬물을 먹을 때보다, 갈증에서는 찬물보다 그 미지근한 물이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정수를 마십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유턴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저 차도 유턴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유턴 하려고 깜빡이는 든 것 같은데 괜히 치근해 보이는 거 있죠. 여보세요?
자, 네, 빨간불이 됐습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등은 신호가 떨어졌고, 지금 원래 왼쪽에서 차가 줄을 섰으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저 차량도 유턴을 해야 되는데 난감하죠. 그러면 여기서 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하시는데 이건 다 제덕입니다. 제덕이라고보다 이건 생색내 것도 아니고, 제가 저기 붙었어 봐요. 저 차도 저처럼 저쪽 뒤로 갔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제가 맘 편히 유턴 하시라고 초록불 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려줬습니다. 저런 차량이 하긴 비상 깜빡이 킨다는 게 좀 웃기죠. 제가 뭐 해줬다고, 그죠? 신호를 지켰을 뿐인데. 아무튼 저 같은 불상사는 안 일어났네요. 아까 저는 봤죠? 아까 그냥 유턴에 U자도 못하게 생긴 상황.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또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죠? 다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꼬리 물기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들 꼬리를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깥 온도가 35.5도로 아까 보다 0.5도가 올라갔네요. 지금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구 특파원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대구 특파원, 대구에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대구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데프리카라고 하죠. 데프리카. 지금 또 한국은 열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증폭이 되고 있나봐요, 이 뜨거운 열기가. 그래서 아무튼 좀 이게 길면 한 달도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긴 한데, 너무 에어컨 많이 쐬도 냉방병 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저처럼 팔토시도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또 뭘 또 할 수 있을까요? 썬팅 필름지, 썬팅 차량 썬팅도 하는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 또 이제 시야가 잘 안 보여서. 저도 진하게 했을 때는 밤에는 좀 어둡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히 차선도 옮기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썬팅도 너무 진하게 하면 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남들이 안 보니까 좋지 하지만 자기도 반대로 또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두운 데 가면.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좋은 필름지를 권해드려요. 3, 40 이상 가는 거 확실히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거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이 차량 딜러분들이 좋은 거 해주겠다고 하면서 좋은 걸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주지 말고 돈으로 깎아달라 그러면 또 그렇게는 또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본인들도 썬팅을 해줘야 또 남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제가 차 딜러를 하는 분을 알긴 알지만 그런 걸 제가 장사 영업 비밀을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죠. 알려주지 않으면. 미리 본인이 얘기해주지 않는데 거기서 얼마 남아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형이 하나 있네요. 형이. 네. 친한 형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썬팅이 저는 조금 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여기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썬팅도 조금 진하게 했고 선글라스를 꼈다 그러면 갑자기 터널에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운 데 가면 그 안경이 되게 맑아지고 환한 데 가면 진해지는 그런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왜냐면 터널도 그 안에 그 라이트 등을 좀 밝게 해주시거나 하면 좋은데 뭐 고장이 났는지 에너지 절약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두운 그런 터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끔 눈 별로 안 좋은데 선글라스 막 되게 심하게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다른 이유는 그 터널 안에서 라이트를 안 킨 차량들 몫이 커요. 그러니까 물론 선글라스를 친 제 1차 책임이 있지만 그 터널에서 라이트를 안 켜면 그것도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터널에서는 되도록이면 차선을 안 바꾸는 게 좋은 거죠. 여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물류센터가 있고 옆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습니다. 창고형, 이마트 창고형이에요. 그 코스트코 같은 거죠. 코스트코. 연회비 없는 코스트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작년에 엄청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기 지금 저 이마트 트레이더스 맞은편으로 또 길이 있거든요.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났는지 그냥 내려와서 곤두박질 친 경우가 있어요. 여기 경찰이 있네요. 오른쪽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한 명, 두 명 있어요. 두 명. 지금 왼쪽 차량이 차선을 밟았죠. 저 차는 오른쪽으로 끼어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멀쩡하게 가면 되는데 차선을 밟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제가 본 썬팅 그 업체가 지금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11시) 방향에 있는데 여기 상습 정체 구간인 것 같아요. 저기서 제가 또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은 경찰이겠죠? 경찰이네. 횡단보도를 밟고 넘어와라 이렇게 하셨네요. 네, 보입니다. 왼쪽에 루마 썬팅. 제가 썬팅 필름지를 사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들어가려면 좌회전. 좌회전 하면 되나? 유턴해서 인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간 다음에 후진하면 가게 앞에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부부부. 와이프한테 6시 반까지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누마 썬팅 많이 비쌀까요? 그러니까 1030 가로 1030mm, 그러니까 103cm죠. 103cm로 5. 그리고 그러니까 가로가 5m, 세로가 97에다가 120 정도 되겠다. 120, 50에 120. 이렇게 유턴해서 인도로 들어간 후후 여기 블랙박스 업체도 있거든요. 제가 또 블랙박스 때문에 오는지 알면 어떡하죠? 저는 썬팅 필름지 때문에 왔습니다. 네. 이상 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유턴이 아니라 썬팅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차량들 썬팅지는 차량은 이렇게 유리가 휘어 있잖아요. 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 그 열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가면 막 드라이기로 막 돌리고 막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언뜻 봤을 때. 그런데 뭐랄까 그 집에는 평평하잖아요. 그런 열 처리는 안 해도 되나 봐요. 하지만 끝에 가서 뭐 꺾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었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이.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수집 구간입니다. 나가. 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해봤는데 끝에 가서 좀 종이가 꺾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썬팅 하는 곳에서 썬팅지를 구매하는 건 아닌 걸로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기 6시 반에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6시 반까지 들어올 수 있냐 그러길래 뭐지 무슨 일이지 라고 그냥 저는 맛있는 저녁이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오늘 저희 와이프 친구랑 애기가 같이 나오는데 그 약속이 있었네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5분이니까 한 28분쯤 되면 전화가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도착해야겠죠. 거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이 차는 저기 깜빡이가 하얀색이었어요. 저런 깜빡이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도 왠지 남이 하면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 색깔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노란색만큼 뭐 안개가 꼈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뭐 이럴 때 그 잘 보이는 색은 없어요. 제일 안전합니다. 괜히 노란색을 깜빡이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하얀색이나 뭐 빨간색 깜빡이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러면 안전을 생각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좁죠. 이런데 주차할 때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만약에 어른데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새벽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무데나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차를 댔는데 소방차가 이 동네로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시고 조금 걷더라도 언데다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와이프를 만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차를 대놓고, 저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